맞죠? 쉽지가 않았는데 그 어려운 등기법 중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내용을 오늘 해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제 가짜 들어가는 등기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파트 등기부죠, 집합건물 등기부. 근데 여기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냥 어려운 부분을 생략하면 될 텐데 시험 문제가 또 매년 나와요. 오늘 하게 될 가등기는 뭐 안 나온 때가 없이 매년 나오고 있고. 또 복잡한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런 촉탁 등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요. 뭐 1,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 집합건물, 아파트 등기부. 요새 뭐 아파트들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등기부도 또 잘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집중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이 349페이지 우리 책으로 보시면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마지막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저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13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5장에서 자, 각종 등기의 절차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등기를 다루냐면요. 우리가 등기의 종류를요. 등기법 총론 시간에 잠깐 다뤘어요. 그래서 등기 종류를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죠. 나눠서 우리가 등기 종류들을 봤는데 먼저 등기의 종류는 크게 본등기, 종국 등기가 있죠. 종국적으로 일정한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 종국 등기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를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장차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예비 등기가 있어요. 크게 이제 등기를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누는데 이때 예비 등기에는요 가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 그래서 여기서 가짜가 들어가면요 잠정적, 임시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등기. 한자대로 하게 되면 거짓 등기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진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시적인 등기. 가등기에 대비해서 이제 종국 등기를 본등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등기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말하고 가등기라고 써져 있으면 이제 가등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종국 등기를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한 이제 기입 등기가 있죠. 기입 등기. 그럼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사항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는요.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최초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그럼 이전 등기도 이제 기입 등기가 되겠죠.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해요. 저당권 설정.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입 등기가 되겠죠. 새로운 등기 사항이 기록되는 이제 기입 등기가 될 것이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죠.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하죠. 1에 1에서 B 앞으로 이제 저당권을 이전을 한다. 그럼 이것도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되니까 기입등기죠. 그럼 이렇게 보존, 이전, 설정 이런 등기들은 다 이제 기입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요 3장하고 4장에서 등기 절차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요 다 기입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 절차를 다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의 설정, 이전 뭐 이런 것들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각종 등기 절차는 뭘 다루냐면요. 이걸 우리는 다 했으니까 기입등기 이외의 등기들을 다룹니다. 그러면 종국 등기에는요, 기입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입 등기가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위임물 좀 보시면요, 이 기입 등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보존, 설정, 이전의 등기가 실체 관계하고 일치해야 등기 효력이 발생할 텐데 실체 관계하고 불일치한다는 거죠. 불일치하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않으니까 얼른 넣습니까?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국 등기는 크게 다시 이 기입 등기하고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둘로 나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종국 등기 중에 기입 등기 절차를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이전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이제 종국 등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일치시키는 등기는요, 이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가 틀려져요.
그래서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보, 멸실 등기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할 경우에 이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이 5가지 등기가 나와요. 이 5가지 등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입 등기를 하고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이 5가지 등기를 하게 되면은 종국 등기 절차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뭘 다루겠어요? 가등기 절차를 다루게 되겠죠. 가등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등기로서 이제 촉탁 등기, 또 구분 건물, 그 집합 건물 등기 이렇게 등기의 종류별로 하나하나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이 우리 13페이지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면 이 5가지 등기. 우리 책 349페이지에서는 변경, 경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멸시, 그 다음에 말소, 말소, 회복 이렇게 나오는데 이 5가지 등기들을요 섞어가지고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요 등기 종류가 틀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만 불일치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만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부 불일치가 후발적 불일치요. 등기할 때는 일치가 됐지만 그 이후의 사유에 의해서 불일치가 이루어지면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 기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가 불일치할 때 변경 경정 등기로 시정하는데 다시 여기는요 그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게 불일치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3가지로 다시 나눠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는 3가지가 기록이 돼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록이 되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는 갑구,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러면 갑구, 을구의 권리를 기록할 때는 그 권리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명인도 갑구, 을구에 나오겠죠. 그래서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 다음에 갑구, 을구에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기 명인과 권리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이제 3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모습이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매장 4가지를 기록하는데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지목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부가 불일치하죠. 근데 그 지목이 처음부터 잘못 기입이 됐으면 경정 등기로 시정하고 처음에 기입할 때는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가 일부 불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등기명인을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3가지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때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는데 주소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경정등기. 처음에는 제대로 됐지만 이 사람이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그때는 변경등기로 시정을 한다는 거죠. 또 권리에 있어서도요.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권리에 이제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요. 저당권은 맞아요. 저당권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당권 등기할 때는 피담보 채권액을 기록하잖아요. 피담보 채권액 5억 이렇게 되는데 이 채권액만 잘못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권은 맞아요. 그런데 전세금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잘못된 거죠, 권리가. 이것도 원시적으로 잘못되느냐, 후발적으로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변경 또는 경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 등기 명령 표시, 권리에 이제 변경, 경정 등기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이제 변경,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는데 전부가 불일치해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다 말소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민법에서 말소 등기는 많이 나오죠. 변경, 경정은 잘 안 나오는데 가백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그럼 이 사람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지금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부가 잘못된 거죠. 전부가. 그럴 때는 이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원시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이럴 때는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해서 말소를 하고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후발적으로 이제 후발적 원인에서 전부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5억이 있는데요. A가 지금 현재 저당권자인데 을이 이제 A로부터 이제 5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으면 채권액이 어떻습니까? 2억을 갚았으니까 3억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5억이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액만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해요. 그런데 5억을 전부를 다 변제를 했어요. 전부를 변제하면 이게 전부가 다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전부를 말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부만 불일치하면 변경 경정이지만 전부가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말소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말소를 했어요, 또. 자, 그래서 전부가 무효다라고 말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유효했어요. 유효한 등기인데 부적법하게 말소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말소가 부적법해요. 말소가 불일치한 거예요. 근데 말소를 또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말소가 불일치할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된 걸 회복하는 등기인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만 일부만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3억을 2억을 변제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1에 1 해가지고 5억을 3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했어요. 2억을 변제했다고 해서 변경하는 등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2억을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부만 지금 말소가 된 거잖아요. 일부만. 일부를 말소하는 요것만 말소됐죠. 요건 말소 안 되고. 그러면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요.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해요.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말소하는 것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부만 말소가 돼서 이제 변경 등기를 했는데 사실은 2억을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럼 다시 5억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일부가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를 했는데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한다. 근데 전부가 말소됐느냐 일부가 말소됐느냐에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와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말소 등기는요. 자, X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하겠을 때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전부가 무효다. 원이다. 그러면 말소를 하겠죠. 이 권리를 말소하는 것이지 부동산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게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무효면요. 권리만 소멸한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한 것이지 부동산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리만 소멸되는 것이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권리만 소멸할 때.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요. 전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가 바다가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멸실되는 거죠.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기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전부가 사라졌을 때는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등기 기록을 폐쇄해가지고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때, 그래서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됐어요. 또는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등기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거래를 막기 위해서 등기로 폐쇄를 하는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럼 이때 일부만 멸실될 수도 있죠. 일부만 이렇게. 일부만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부가 바다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부동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되겠죠. 폐쇄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등기를 하느냐. 그럼 권리는 그대로 있으면 섭습니까? 이 토지의 면적만 줄어들었죠. 소재, 지번, 지목은 그대로고 면적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면적을 이제 줄이는 면적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멸실 등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바로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이것은 멸실 등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하고요. 말소 등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은 있는데 권리가 소멸됐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등기의 그 종류, 개념을 보았고요. 근데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요. 다시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는요. 나누긴 하지만 절차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요 세 가지는요. 절차가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 개념은요, 등기 종류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그 등기 절차를 다룰 거 아니에요, 절차. 우리는 절차법이니까 등기 절차를 다루죠. 근데 그 등기 절차가 부동산 표시냐, 등기 명의 표시냐, 권리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절차가 틀려져요. 틀려지기 때문에 변경, 경정 등기는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하고 말소, 말소예보, 멸실 등기 이 세 가지의 이제 절차를 보게 될 텐데요. 밑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위에 있는 그림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 그런데 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6가지를요. 권리에 대한 등기하고 권리가 아닌 등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냐 권리가 아닌 등기냐에 따라서 절차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니까 이거는 표제 부여하는 등기가 되겠죠.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주소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권리하고는 상관없죠. 등기 명인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멸실 등기는요. 이것도 표제 부여하는 등기예요. 물건이 전부 다 사라져가지고 멸실 등기, 등기로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는요. 이것도 표제 부여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지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멸실 등기도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표제 부여하는 등기예요. 물건이 없었으니까 표제 부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나 멸실 등기는 표제 부여하는 등기고 그 다음에 갑구 1구에는 권리가 기록되겠지만 거기 등기 명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또 권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 세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요. 권리의 변경, 경정이니까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가 전부 소멸했을 때 하는 말소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소멸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등기니까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그래서 권리냐 권리가 아니냐 세 셋을 나눠가지고요. 등기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밑에 있는 그림이죠. 권리가 아닌 등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표시, 멸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등기 명인 표시.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로 나온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예보.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해요. 자,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등기 권리자가 있을 것이고 등기 의무자가 있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등기 권리자. 상대적으로 권리를 잃는다든지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없겠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요 등기는요. 그냥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목이 원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확했는데 나중에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자, 지목이 변경되면 어떻습니까? 지목만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지금 의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자기한테 팔았던 사람하고 함께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의리라는 사람이 혼자 가면 돼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그냥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지목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대장의 지목이 변경이 안 되면 지목은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장이 먼저 지목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그 바뀐 대장을 들고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죠. 그럼 대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등기부터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다 총론할 때요. 첨부 정보할 때 씁니까? 표제부 등기를 할 때는요.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고 하죠.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등기 명의,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냥 혼자 가서 대장 들고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지 권리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멸실 등기요.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죠. 물건이 전부 바다가 돼서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전부 바다가 됐다고 했을 때는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먼저 돼야 되죠. 지적공부에 말소가 안 됐는데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는 못하게 되겠죠. 표시는 항상 대장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때 대장 들고 와서 의리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만약에 이 물건이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됐어요. 등록 말소가 되면 등기부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돼버렸죠.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등기부에 다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이제 소멸된 거죠. 물건이 없는데 무슨 소유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대장 들고 가서요. 혼자 단독으로 그냥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대장에서 먼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되는 순간 권리는 이미 다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를 통해서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 보는 게 아니죠.
멸실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이미 권리는 소멸한 상태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멸실 등기도 이제 그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 신청하면 되고요. 자, 등기명인 표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쓰니까 주소를 변경하면 되겠죠. 주소 변경할 때 누구랑 함께 가겠습니까?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들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들고 가면 되겠죠. 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 넣습니까? 저당권자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 들고 가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그냥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 돼요. 권리 등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등기에서 총론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인데요. 이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소 등기를 예를 들면 이건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만약 여기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P라는 사람 앞으로요 전세권이 5억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1대1 해가지고요 Q라는 사람이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이제 3억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이제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때였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P라는 사람한테 5억 전세금을 다 갚았어요. 그럼 전세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소되면요. Q의 전세권 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Q라는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을하고 P하고 둘이 가가지고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자기 권리가 바로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Q라는 사람의 승낙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밑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들고 와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가져오는 경우는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등기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요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했던 말소 또는 말소 회복,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지금 말소 등기 예를 들었지만요. 요건 조금 이따 또 예를 들 거예요. 이해관계는 나중에 하니까. 요 세 가지 등기를 할 때만요. 세 가지 등기를 할 때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게 없어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이런 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등기에서 넣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요 세 가지 밑에 있는 세 개의 등기에 있어서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지만은 이 세 가지는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주소 변경하는데 누가 손해를 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표제부여하는 등기죠. 부동산 표시나 멸실 등기 같은 건 표제부여하는 등기예요. 우리가 방금 멸실 등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세상에서 멸실이 돼가지고요. 지적공부에서 등록 말소가 됐어요. 등록 말소가 돼버리면 이 권리들은 멸실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등록 말소가 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권리는 이미 소멸해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요. 멸실 등기가 신청돼가지고 이게 다 멸실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멸실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잃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권리를 다 잃은 사람이에요? 이미 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멸실 등기가 안 됐어도 소유권은 이미 소멸했고 멸실 등기가 돼도 소멸하고 멸실 등기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그 전과 이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부동산 표시요. 지목이 어떻습니까? 지목이 전에서 과수원으로요. D장에서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등기부는 아직 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이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까 과수원입니까? 이미 과수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수원으로 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기 전에도 이미 과수원이에요. 해도 과수원이고.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전후가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해관계. 이미 대장에서 바뀌면 그걸로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제부 등기들은요. 등기상 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본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밑에 있는 세 개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죠.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위에 있는 두 개, 부동산 표시나 멸실 등기 같은 경우는 표제부여하는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이제 등기 절차에 또 특징이 있어요. 방금 했던 거죠. D장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대장이 선행되지 않, 대장이 변경되지 않으면 등기부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대장이 선행돼야 되고요.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표제부 등기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요. 부동산 표시가 변경이 되면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표제부 등기만 이래요.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멸실될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부존재한다는 걸 인식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렇게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표제부 등기만 이렇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억제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에서도 신청 의무가 있었잖아요. 60일이라는. 그거는 특별법에서 있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의 형식이요. 본등기가 됐든 가등기가 됐든 간에 이건 등기의 형식의 문제로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하느냐 등기의 이제 형식 문제인데요.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이유는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부기등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니까 이건 표제부 등기잖아요. 권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주등기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과수원이었다. 근데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으로 바뀌면서 그냥 이 쓰고 전 쓰면 되는 거예요. 항상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표제부는 부기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요런 거죠. 아주 기억하시고요. 등기 형식.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명령 등기죠. 등기명령.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자, 이것은 뭐 단독 신청이고 이건 뭐 따로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대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대장에. 등기명의 표시니까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등기부가 소유자에 관한 권리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에 있어서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자인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갑자기 2번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번 저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이사 갔다고 해서 이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를 합니다.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권리의 순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밑에 있는 게 좀 어려워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이제 부기등기로 하느냐인데요.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예를 들어보죠. 의뢰에 의해서요. 일해가지고 여기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이 돼가지고 5억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저당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뭐 2억을 변제하면 이제 3억으로 씁니까? 3억으로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권리의 변경 등기가 돼. 일부만 바뀌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채권만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5억을 빌려주고 1번 저당권을 가졌는데 2억을 변제받으니까 갑자기 2번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번 저당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3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5억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이 있었으면요. 2억 변제받아도 남은 3억에 대해서도 여전히 1번 저당권 유지가 돼야 되지 갑자기 2번 저당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원칙적으로 이제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 2억을 변제하기 전에요. 그러면 만약에 5억에서 3억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죠. 여기는 손해보는 등기상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그런데 변경 등기를 하기 전에요. 이 해가지고 요 등기 1의 1이 없는 상태에서 B 앞으로요.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전세금이 5억이에요. 자, 2번으로 전세권 5억이 있는 상태에서요. 5억에서 2억을 변제받아가지고 3억으로 이제 감액을 합니다. 피담보채권을 감액을 해요. 감액이 되면 전세권자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이득을 보죠.
이 경매해가지고 만약 9억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이럴 때는 4억밖에 못 받지만은 3억으로 떨어졌으니까 3억까지 하고 내가 5억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요. 이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변경등기를 통해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이해관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없습니까? 이거는 부기등기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5억을 빌렸는데 2억을 증액을 해요. 2억을 더 빌려요. 2억을 더 빌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7억이 되겠죠. 7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억에서 7억으로 만약에 변경하는 등기를요 부기등기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이제는 손해를 보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증액할 때는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기상 이해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5억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만은 나중에 추가되는 2억 원은요. B보다 후순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에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가 승낙을 안 해주겠죠. 승낙을 안 해주면은 이 말은 이거죠. 너는 나보다 5억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추가되는 2억 원은요. B보다 후순위로 가가지고 3 해가지고 후순위로 가가지고 1번 2억 증액 이렇게 써야 돼요. 2억 증액. 그럼 어떻습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A가 먼저 5억, 만약에 11억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A가 먼저 5억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B가 5억 갖고, 나머지 이제 1억만 다시 A가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이요, 승낙을 안 해줬을 때, 이해관계 있는데 승낙 안 해주면요, 당연히 B보다 후순위로 주등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부기등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요. 증액함에 있어서요. 7억까지 우선 변제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부동산이 한 100억 정도 돼가지고요. 네가 7억까지 우선 변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억까지 우선 변제 가져가도 상관없다라고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줘요. 그럼 7억까지 우선 변제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부기등기라도 상관이 없겠죠. 7억까지 우선 변제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고 했을 때는요. 다 둘로 나눠야 되겠죠. 이해관계 있을 때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7억까지 우선 변제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부기등기가 가능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요. 추가되는 2억은 없습니까?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후순위 주등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없으면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됩니다. 증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후순위자가.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부기등기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해관계 있는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안 해주면은 이 사람보다 후순위로 주등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등기로. 주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요 등기들은요.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치시키는 등기를 했으면요. 그 전에 있던 실체관계 불일치하는 등기를 립 두느냐 아니면은 말소를 하느냐에 있어서요. 그 전에 실체관계 불일치했던 등기들은요. 한 줄로 이렇게 다 긋습니다. 이걸 말소하는 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불일치한 내용을요. 일치시키는 등기를 했으면 불일치했던 것들을 한 줄로 다 그어요. 그래서 만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있어서요. 전에서 과손, 1 전, 2 과손하면 과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한 줄로 딱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과손이라는 거죠. 보기 좋게. 그러니까 실체관계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등기들을 이제 일치하는 등기를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등기들에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표시하지 않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증액함에 있어서 B가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하겠죠.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5억을 그대로 두고 5억, 7억 이렇게 해버리면 12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실체관계 불일치한 모습은요. 이렇게 한 줄로 그어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했을 때 그래서 7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자, 그런데 주등기로 했을 때요. 주등기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5억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말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이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요. 주등기로 할 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일치하는 등기를 한 상태에서 말소 표시, 그 전에 이루어지던 등기, 실체관계 불일치하는 등기를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요. 유일하게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 이때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종전 등기 기록을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개념적으로요. 말소 회복 등기는 이미 말소된 걸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전에 불일치한 등기 이미 말소가 돼 있죠. 말소가 돼가지고 한 줄로 그어져 있는 걸 또 한 줄 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이미 말소 표시가 돼 있는 것이 부적법하게 돼가지고 회복하는 등기니까 이건 당연히 종전 등기 기록에 이미 말소 표시가 돼 있는 것을 회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또 말소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요 다 말소 표시를 하는데 유일하게 권리 변경 경영 등기로 주등기로 할 때만 종전 등기 기록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하느냐 이제 부기 등기로 하느냐요. 말소 등기는 권리가 전부 소멸했을 때. 자, 그럼 우리가 부기 등기는 없습니까? 권리가 전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유지되면서요. 일부만 변경이 됐을 때 부기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기 등기로. 근데 권리가 전부 소멸했어요. 전부 소멸했으면 남아있는 권리가 없죠. 남아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순위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언제나 주등기. 전부 다 주등기로 말소를 합니다. 남아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다 주등기로 말소를 해요.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에 있어서요. 이건 둘로 나눕니다. 일부 말소냐 전부 말소 회복이냐에 따라서.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걸 회복하는 등기예요. 그럼 전부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됐겠죠. 주등기로. 그러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당연히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일부 말소는요. 일부가 말소됐다는 건 뭐예요? 부기 등기로 됐을 때 일부가 말소되는 거죠. 일부를 말소하는 건 일부만 말소하는 건 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일부가 말소됐기 때문에 이 5억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시 5억으로 회복, 그러니까 아니죠.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제 보죠. 5억에서요. 이제 3억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보죠. 근데 3억으로 변경된 게 부적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적법하다는 거죠. 부적법하기 때문에 다시 5억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5억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습니까? 1번 순위 유지하면서 5억으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기 등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말소는 부기 등기로 했을 때 일부가 말소되기 때문에 일부 말소 등기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당연히 부기 등기로 회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형식,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느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의 이제 특징 좀 기억하시면 되고, 절차에 있어서 나머지는 요 절차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쉽게 문제가 나면 이 5가지 우리의 등기를 했는데 이 5가지 등기에서요.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등기법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많죠. 그래서 나올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오면은 이런 요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요 정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더 어렵게 나오는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보충을 합니다. 자, 249페이지를 먼저 보죠. 우리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유인물로요. 14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할 때는 이 유인물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또 책에 있으니까 책을 좀 보죠. 249페이지 보시면 먼저 변경 경정 등기 해가지고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가 먼저 나오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제목들만 보시면 우리 다 있어요. 먼저 양가로 2번 보시면 뭐예요?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표제부 등기니까. 부동산 표시의 변경, 요거잖아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표제부 등기니까 당연히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자, 넘기시면 양가로 3에 이제 신청해서요. 제목들만 보시면 돼요. 반가로 1, 단독 신청.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과태료 쓴 다음에 가입 붙이세요. 신청 의무 기간을 게을리했어요. 이때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대장이 선행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등기 촉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등기 촉탁을 했어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벌칙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당연히 촉탁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반가르 2번 보시면요. 직권 나오죠. 직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직권, 단독 신청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니까.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요. 옆에다가 불부합 통지라고 쓰면 돼요. 이건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불부합 통지. 만약에 지적소관청에서 우리가 소유자 정리할 때 나왔던 거예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정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소유자를 정리해버리면요. 부동산 표시는 계속 불일치한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등기관서에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가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걸 먼저 통지를 해가지고 일치시킨 다음에만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 지적법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하는 말에 지적법 시간에 이걸 이제 불부합 통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부합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 불일치하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서에요. 야, 토지의 표시 불일치한다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통지를 보고 등기관이요. 오,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해서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 우리가 지적법 할 때요, 소유자 정리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불부합 통지.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가 오면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지적법 가서 하다 보면요, 요 말이 또 나와요. 요 말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첨부정보 해가지고,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당연히 D장, 방가로 1번 D장 들고 가야 된다. D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첨부정보로 D장을 반드시 들고 가는 것이 바로 표제부의 등기.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네 가지 경우만 D장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니까 D장 들고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이었습니까? 등기 실행에서 주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언제나 주등기란다는 거죠. 표제부 등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6번 해가지고 합필 제한이 있는데 이게 뭐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요. 옆에다 써요. 합병 제한하고 동일해요. 제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 제한. 합병 제한은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합병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거 배웠잖아요. 이거하고 동일한 거죠. 만약에 지적법상 없으니까 합병이 안 되는 건 등기부상 합필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합병하고 합필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합치고 건물을 합치고 이런 다 두 필지상, 두 동 이상을 한 동으로 합치는 걸 다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적법에서요. 토지를 합병할 수 없는데 등기부에서 합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 합필은 동일한 말인데 지적법에서는 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등기법에서는 주로 이제 합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토지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을 지적법에서는 분할 이렇게 했죠. 근데 등기법에서는요, 분필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잠깐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할 뿐이니까요. 그러면 합병할 수 없는 건 당연히 합필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배웠던 합병 제한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합병 제한이요, 지적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으로 가면 돼요. 똑같은 내용. 지적법에서 합병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등기법에서도 합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절차를 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단독신청이죠. 이것도 등기명의 표시 요거죠. 요거 단독신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위 신청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데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업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할 때요. 현재 실체 관계하고 전부 일치시킨 다음에만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수용이 됐어요. 3 해가지고 이제 기업자가 H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이 등기가요. 실체 관계하고 일치했을 경우만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은 진정한 소유자명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주소가 잘못됐으면요.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표제부의 지목이 잘못됐으면요. 지목을 먼저 일치시킨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모든 등기들을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하면 습니까? 현재는 소유자가 을이다 그랬을 때 을이 신청하지 않으면은요, 신청 안 하면 이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업자는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등기의 전제가 되는 등기들, 일치시키는 등기들을요, 함께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럼 상속 등기도 이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자가 다 대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등기 권리자는 이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죠. 여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때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들을요 다 이렇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수용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수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거죠.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래요. 원래 그래요. 금방금 잊어먹죠. 등기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가끔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DV 촉탁이죠. 촉탁. 촉탁은요. 우리가 촉탁 등기 시간 합니다. 좀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촉탁 등기를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이제 직권에 의한 이제 등기 명의 표시 명의 등기 나오죠. 하여튼 직권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직권을 하는 것들. 그럼 직권과 관련해서 니은 디귿을 먼저 보죠. 니은 디귿을. 자, 니은 보니까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됐어요. 자,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법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법으로 만약에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면요. 그냥 다 바뀌어버린 거죠. 지적공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서현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당연히 변경 등기가 있는 곳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경된 곳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 똑같은 말을 지적법 시간에도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이름을 바꾸면요. 지적공부는 여전히 서초동으로 돼 있고 등기부도 여전히 서초동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서현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서초동이 이제 서현동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서현동이 됐으니까 이제 지적공부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등기부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서초동 사는 몇십만 명이 가가지고 신청할 필요 없겠죠.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직권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면 되고 등기부는 등기관이었습니까? 조금씩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등기소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지적정리를 한 다음에 통지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살고 있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 시간 날 때마다 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했죠. 이것이 동그라미 디귿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그러면은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소재가 바뀌게 되고 또 뭐가 바뀌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주소 변경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요 시간 날 때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조금씩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것은 뭐 간단하고요.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일자 충론 시간에 이것도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비슷한 했던 내용인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보존 등기가 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갈 때요 자기의 주민등록번 가져가요? 안 가져가도 돼요? 당연히 가져가야 기록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기록하겠어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 가지고 와야 어떻습니까? 일치 여부 확인해가지고 기록하겠죠. 그러니까 주소를 기록할 때는 당연히 주소 증명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등기한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A의 주소 증명 정보만 가져가면 돼요. 갑의 것도 또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갑은 써져 있으니까 A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때도. 소유권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전 등기할 때는요. 을의 것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맞습니까? 예외적으로 이때 등기 의무자의 것도 가져오라는 거죠. 등기 의무자 것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의 것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요. 지금 현재는 등기는 서울로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신청서에는 주소가 부산으로 나와요. 부산으로. 그럼 이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공동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주소 증명 정보는 A 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는 쓰는 신청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서에는 갑도 쓰고 A도 쓰겠죠.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라네. 그럼 등기 의무자라네.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을 텐데요. 신청서에는 현재 부산에 사니까 부산으로 나오겠죠. 근데 등기 기록을 봤더니 서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다르면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갑이라는 사람은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1에 1 해가지고 주소를 얻습니까? 부산으로 먼저 변경하는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갑이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요. 부기 등기로. 그래서 먼저 이걸 해가지고 주소를 넣습니까? 신청서의 주소와 일치시킨 다음에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따로 신청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등기를. 신청서하고 불일치 문제가 생겨버릴 테니까.
그래서 먼저 일치시킨 다음에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서는요, 신청서하고 지금 등기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좀 달라요.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주소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는 상태에서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요. 갑의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나오는데 등기부는 서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그러면 각하를 하느냐? 각하라냐에 있어서 이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갑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지금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있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있으면요. 갑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알고 있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건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직권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우리가 뭐 저당권 설정 이런지는 별로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사 갈 때마다 이런 거 안 해도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요. 알아서 등기가 해준다는 거죠.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소 변경 등기를 따로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 거 아니면은요. 신청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관이 갑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까지 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 정신으로 해줘야 되겠죠. 직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요. 그 등기 명의는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현재 등기 의무자, 그 사람 주소 변경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요. 등기 명의는 주소 변경, 주소가 변경됐을 때 그 주소 변경 등기는요. 네 번째 줄 직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렇죠? 직권 못하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각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불일치한다고 해서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갑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보시고. 근데 하나 좀 더 들어가면요. 만약에 등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봤더니 이 사람이 서울에서 바로 부산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요. 대전을 한번 거쳤어요. 그러면 1회1 대전, 2회2 부산 다 적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사하고 일치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주소지로요. 그냥 바로 해버리면 돼요. 중간 주소지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요.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디귿에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디귿. 그래서 등기 명예 표시가 수차에 걸쳐 변경됐을 때는요. 중간 주소지는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바로 변경됐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가로서 한번 등기 실행해서 반가를 1번 오른쪽 보시면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넘기면 이제 권리의 변경 경영 등기가 나오죠. 권리의 변경 경정. 이거죠. 자, 이것은 양가로 2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차해가지고 권리 관한 등기니까 이제 공동신청이라고 나오죠. 공동신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고리자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우리 위에는 단독 신청이었죠. 근데 오른쪽 이제 등기 실행 방법에서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밑에 반가로 2번은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제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표가요.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느냐. 요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요.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관계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회복 등기에서도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요. 전부 다 이해관계는 해당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소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등기로 할 때만 종전등기를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돼 있죠. 주등기라는 경우. 이 주등기로 할 때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러면은 다 말소 표시를 해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말소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말소 표시, 종전등기로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요. 이제 경정등기요. 경정등기.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는 원시적이나 후발적인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의에서 원시적으로 불일치했다는 거죠. 그럼 종류도 없습니까? 부동산 표시, 등기 명예 표시, 권리에 관한 변경 경정이 있겠죠. 종류에서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이 있는데 대지권은 뒤에서 공부하니까 이거 넘어가시고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만 불일치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성이 없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일부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전부가. 전부가 불일치하면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X로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요. Y가 등기됐다든지 을과 계약을 했는데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전혀 동일성이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등기들은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말소 등기라고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경정 등기라는 건 이런 거죠. X로 등기가 됐는데 지목만 잘못됐다든지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주소만 잘못됐다든지 전세권 등기가 됐는데 전세금만 잘못됐다든지 그럼 일부만 잘못된 거죠. 이럴 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하고 동일성이 없는 전혀 다른 등기가 돼버렸으면요. 이거는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방금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등기의 그 유효 요건 할 때요. 질적 불일치에서 나왔던 거죠. 질적. 그 질적으로 이렇게 불일치해버리면 전부가 불일치하고 동일성이 없으니까 말소 등기로 시정하지 경정 등기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등기 유효 요건 할 때요.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절차해가지고요. 절차에서 거기 1번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신청이지만 2번처럼 등기 명의 표시나 등기 명의랄지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다 단독 신청이 되겠죠. 절차가 동일하죠. 경정이나 변경은 그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절차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직권 경정 등기 있죠. 직권 나오니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 자, 그러면요. 이거는 잠깐 좀 보죠. 만약에 어떤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등기를 하면서 일부가 불일치해요. 일부가 불일치. 근데 일부가 불일치한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이 일부가요. 그 원인에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일부가 불일치한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사자는 신청은 잘했지만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한 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부 불일치 등기를 일부가 불일치하면도 이게 등기가 아직 완료되기 전이에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면요. 자구정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완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료되기 전이면요. 자구정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구정정을 한 다음에 완료를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완료가 돼버렸어요. 자구정정이 돼 있는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불일치한 등기가 완료가 돼버렸어요.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구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구정정을 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구정정을 하지 못하고 완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돼버렸으니까 경정등기예요. 근데 경정등기 하는 방법이요. 당사자가 신청을 잘못했을 때는요. 이때는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 신청을 잘못했기 때문에 신청에서만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관이 잘못했어요.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으면요.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수수료 같은 거 내요. 근데 신청 제대로 했는데요.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등기가 됐는데 우리가 수수료 내면서 또 경정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직권, 경정. 그러니까 정정이니까 경정. 똑같은 거예요. 직권으로 신청한 경정등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요. 이제 보죠. 신청해서 경정등기를 해야 되는데 신청해서 일부가 잘못됐는데 당사자가 몰라요. 아직. 잘못된 걸. 근데 등기관이 먼저 발견을 했어요. 일부가 잘못된 거를. 근데 일부가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등기관은 직권으로 못한다는 거죠. 신청 잘못이기 때문에 신청에서만 경정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정등기를 하도록요. 이제 사전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사전에 통지를 하겠죠. 그래서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청해서 경정등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에 이르러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신청할 필요가 없죠?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이제 등기가 이제 발견해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직권으로 경정등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청하도록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직권으로 경정등기 해버리면 되네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다음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등기를 해서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습니다라는 그 결과를 사후에 통지는 해줘야 돼요. 이것은 사후에 통지하는 거죠. 경정등기를 한 다음에 직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습니다라는 걸 사후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절차가 좀 틀리겠죠. 이거는 신청하도록 먼저 통지를 해서 신청해서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도록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경정등기를 한 그 결과를 이제 사후에 통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통지를 할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사전 통지, 사후 통지 다 동일한 것인데요. 만약에 신청을 했던 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아니면 등기 의무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 통지를 할 때 신청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여러 사람. 등기 명의 단독 신청을 하는 건 이제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잖아요. 부동산 표시를 할 때 등기 명인 표시는 신청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죠. 자, 방가로 3번을 보죠. 방가로 3번. 통지해가지고요. 이것은, 자, 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는 그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등기관이 발견을 했죠. 그러면 원칙, 이게 원칙이죠. 신청으로 경정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줄 보시면요. 신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통지라는 거죠. 이 통지는 뭐예요? 경정등기를 신청하세요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발견했으면 신청해서만 경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줄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 신청했던 권리자나 의무자, 명의인이 각각 2인 이상이면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는 거죠. 전부 쓴 다음에 가입표치면 되겠죠. 전부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근데 요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고. 그럼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요. 등기관이 그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 일단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만약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만약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습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통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직권을 해버리면 됩니다. 직권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을 하면 되고, 이때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이후에, 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 결과로습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럼 이때 통지할 때로습니까? 1인에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그냥 요건 저건 구별 없이만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이 요거고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여기에 관한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이거예요. 1번은 요거고. 다만 이제 직권으로 경정할 때도요.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은 받아야 돼요. 특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필요한 것은요. 권리를 경정할 때만 나타나겠죠. 권리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실행 방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실행 방법. 승낙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다 부기등기로 하겠죠. 부기등기로. 승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권의 경정등기는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하겠죠. 권리의 경정등기는. 그 다음 밑에 이제 멸실등기죠. 멸실등기.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변경 경정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멸실등기죠. 멸실등기는 전부가 멸실됐을 때 멸실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가리 2번처럼요. 부동산의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요. 이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멸실등기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신청 절차에서요. 멸실등기도 없습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 그러면 습니까? D장이 선행돼야 되고 단독 신청이고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실됐을 때, 그 다음에 멸실됐을 때는 1개월이네요. 방가리 2번 보시면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벌칙 쓴 다음에 가입해치면 돼요.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했던 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니까 첨부정보요. 당연히 대장 선행돼야 되겠죠. 대장 들고 온다. 여기서는 특징이 이제 대위 신청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특징이 추가되는 내용 대위 신청은요.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이제 건물 소유자예요. 근데 건물이 멸실됐어요. 전부가. 멸실등기는 갑이 신청해야 돼요? 을이 신청해야 돼요? 을이 소유자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자. 을이 이제 멸실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멸실등기.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멸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를 않아요. 신청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갑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토지 가격은 나대지을 때가 가장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 사람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방가로 1번에 있는 거예요.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위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대신 멸실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양가 후보는 등기상 이해관계 그랬는데 그 이해관계 그냥 가입표만 해버리면 돼요. 멸실등기 이런 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뭐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승낙 필요 없다. 그냥 가입표만 쳐버리면 됩니다. 자, 등기 실행 넘기시면요. 등기 실행해가지고요. 방가를 읽어보시면 여기는 없지만 옆에다가 주둔기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그 가운데 표제부에 있죠. 표제부 위에다가 주둔기라고 쓰면 되겠죠. 표제부 등기니까 언제나 주둔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째 줄을 보시면은 폐쇄 나오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등기 기록을. 오늘은 할 게 좀 많아서 계속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잠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했는데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소 등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말소 등기니까 잠 쉬었다 보도록 하죠.